별도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예 IT 인프라 중에 하나가 그냥 돼버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라우터의 한 기능으로 들어갔다든지, 게이트웨이 기능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다든지, 브라우저에 SSL이 있잖아요. 그것도 VPN의 일종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VPN은 아닌데, 터널링이 아니기 때문에 VPN은 아닌데, 그것도 VPN 일종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자, 80회 이후에 끊겼죠. 기술이 계속 발전되는 분야는 문제를 계속 나와요. 문제가 계속. 네, 그렇지 않은 분야는 사실은 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디자이너들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모르셔도 아마 그 얘기는 알 거예요. 뭐, 이소라가 나와가지고 맨날 머리 빈 것처럼 하는 얘기. 진부한 디자인은 뭐 버림받지만, 아니다. 진보한 디자인은 환영받지만, 진부한 디자인은 외면받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진부한 영역은 문제가 나오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진보가 되고 뭔가 이슈가 나오고 이러는 영역은 문제가 당연히 나와요. 정치인들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부고 소식만 빼고, 자기 부고 소식,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언론에 나는 게 좋다고. 어쨌든 이슈가 되는 게 좋다. 정보보호 쪽도 똑같아요. 해킹당했다라는 것도, 해킹 소식도 그것도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해킹, 어쨌든 무조건 이슈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VPN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UTM 장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PLS라는 그런 장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각종 장비 안에 다 인베딩 돼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VPN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VPN이라는 거를 갖다가 인식을 할 때,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용어, 아까 용어를 잘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추얼하게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저게 요새처럼 TCP/IP로 통일된 그런 사회에서는 저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과거에 어땠냐 하면은, 자, 제가 이쪽이 TCP/IP다. 이쪽이 TCP/IP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뚫리잖아요? 이쪽은 공중망을 타야 돼요. 근데 공중망은 TCP/IP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덱넷이라는 것도 있었고, 디지털사가 있을 때 만들었던 덱넷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하이넷피, 뭐 KT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별의별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까지 가려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보내놓고서 얘를 보내주세요 하고서 그 다음에는 소식이 끊기잖아요. 그 다음엔 얘게 또 넘어가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른다고. 그 다음에는 오면은 왔구나,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아무리 다른 네트워크들이 많더라도 얘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자, 이렇게 아예 터널을 뚫어버리는 거죠. 네, 프로토콜에다가 헤더에다가 다른 헤더를 씌우는 기법. TCP/IP 헤더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덱넷 헤더를 또 붙이고,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나면은 또 다른 헤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없애고 해서 TCP/IP만 건너가게. 요런 기법을 쓰는 거. 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끝까지를 트랜스퍼런트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예. 핑 때리면 그냥 바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리스폰스가 바로 와요. 얘처럼 중간에 걸쳐가지고 보낸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옛날에 한양에다가 편지 보낼 때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얘를 갖다가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더 필요한 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딴 놈이 보면 어떡해. 그래서 필요한 게 암호화. 이 두 가지가 되면은 버추얼하게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터널링과 암호화 이 두 개가 충족이 되면은 이거는 VPN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TCP/IP를 근간으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암호화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VPN으로 쳐줍니다. 예전 같이 1900년도 이게 한 2000년도 이전이죠. 한 1990년도 네트워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상황이 아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만 되면은 VPN이라고 쳐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로 건너갈 때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건너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격 PC에서 이렇게 접속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이렇게 접속하시는 그런 것들 쓰는 것도 역시 VPN입니다.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프로토콜들 보시면 레이어 2에서 PPTP, L2TP, MPLS라는 게 있고, IPsec, SSL, SOX. 얘는 근데 요새 안 쓰입니다. 요새 거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상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요것들이죠.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터널링과 암호화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VPN과 비교는 이거 해놨으니까는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L2레이에서 쓰이는 거 PPTP, L2TP 같은 경우에는 얘는 IP를 갖고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IP 레벨에서 움직이는 VPN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근데 IP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ISP에서만 몇 가지가 쓰여요. ISP에서 가입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쓰이는 몇 가지 서비스에서만 쓰이고, 일단 네트워크 전체에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쓰이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IPsec, SSL. 하나 더 하면 MPLS는 MPLS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쪽 시작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MPLS 들어보시면 거기에 VPLS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나오는 게 있어요. MPLS 네트워크 쪽은 기본적으로 VPN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쓰이는 거 외에 요 두 가지만 지금 거의 VPN이라고 합니다. 근데 SSL, TLS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는 보통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장비에서 지원하는 건 이제 거의 대부분 IPsec입니다. 네. 자, VPN 구현 방식을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리모트에서 접근하는 거, 게이트웨이, P2P 여러 가지가 있고, 나머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바일 VPN 쪽은 이거죠. 피처폰에 쓰이는 거. 여러분들 네이트 뱅킹 이런 게 했던 거, 옛날 피처폰에서 쓰이던 그런 뱅킹 프로그램들, 이런 거에 쓰이던 게 모바일 VPN입니다. 스마트폰은 PC하고 똑같습니다. 기술 환경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쪽은 다르죠. 얘는 왑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쪽까지 WTLS라는 거를 쓰고, 이 왑 게이트웨이부터는 SSL을 쓰고, 문제는 왑 게이트웨이에서 한번 풀어줘야 돼요. 프로토콜을 변환시켜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된 문장이 풀린다 라는 거. 그래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주는 추가적인 그런 보호 기법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게 이제 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사라질 기술이죠. 이제 스마트폰이 전부 다 대중화되고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사라질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L VPN 쪽은, 이것도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VPN 하면은 원래는 IPsec VPN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들러붙는 게 IPsec VPN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가, IPsec VPN은 클라이언트를 깔아야 합니다. PC에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SSL은 안 깔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안 깔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 해가지고 SSL VPN 이런 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대부분 웹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러니까는 웹이 없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를 삼았는데, 기업체에서 그런 말은 CR이 안 먹히죠. 투자를 갖다가 두 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이런 기능을 저런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젠 깔아요. 그러니까 IPsec을 갖다가 다 집어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깔어. IPsec을 너네는 까니까는 불편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IPsec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깔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는 반복되죠. 항상 남의 단점을 갖고 지배를 하면 내가 다시 그거를 부합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데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깝니다. 예. 대신 이제 게이트웨이는 게이트 투 게이트웨이는 그거는 이제 IPsec VPN이 기존 시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트 액세스 쪽에 특화돼 가지고 이제 그 SSL VPN이 현재는 쓰이고 있죠. 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IPsec VPN 쪽에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거죠. IPsec이잖아요. IP Security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위에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다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SSL VPN은 그렇지가 않죠. SSL은 네트워크 레이어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서 움직이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가려요. 웹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깔고 웹 프로토콜 쪽으로 바인딩을 한번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까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 거고요. 주요 프로토콜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AH, 오덴티케이션만 할 거냐, ESP, 암호화를 해줄 거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AH 헤더와 ESP 헤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 같이 쓸 수는 없고 얘를 쓰던가입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AH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예전에 암호화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딸리니까 얘만 할 거냐 아니면 얘를 할 거냐 이렇게 나눠놨던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전부 다 ESP죠. 무조건 ESP 쓰겠죠. 요새는 이제 컴퓨터 CPU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키 교환 방식도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게 좋을 거예요. 매뉴얼 방식은 양쪽에서 동일한 키를 갖다가 똑같이 입력하는 거고, PKI 방식은 인증서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IKI 방식이라는 게 이제 요거 VPN에 적용하려고 키 네고시에이트 알고리즘을 갖다가 만들어서 인터넷 표준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거의 다 쓰이는 것도 매뉴얼 방식 아니면은 그냥 PKI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네트워크이면은 몇 개 없다. 그러니까 VPN이라는 게 서로 end-to-end으로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VPN 장비가 2개다. 그러면은 2개만 있으면 되고, 2개의 커넥션만 있으면 되는 거고, 4개다. 16개인가요, 그러면은? 16개죠? 이게 수학이 약해가지고, 산수가 약해가지고. 16개의 커넥션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기업 수도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로 하게 되면 이거 관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수가 많아지면은 PKI 방식 하고, 몇 개 없으면 그냥 매뉴얼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굳이 인증서가 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헤더는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굳이 이거 시험에 쓰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좀 강점을 갖고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시험에 쓰실 거면 하십시오. 그래서 ESP 헤더 정도만, ESP 터널 모드 헤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인크립션하고 요 뒤에 하나 더 해가지고 오덴티케이션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 딱 써놓으면 훨씬 강점 있는 답안이 되겠죠. 근데 VPN이 아마 앞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와이어리스 쪽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와이어리스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이슈가 될 것도 이제 많이 없는데, 자, 이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WE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와이어리스 이퀴벌런트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면은 와이어리스도 아까 TCP/IP도 그렇겠지만은 와이어리스 역시 802.1이라는 이런 프로토콜 자체가 어떤 체계성을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은 무선 통신부터 하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보 보호에 대한 관점이 없이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만들지 해서 만든 게 WEP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키가 일단 고정 키예요. 그리고 평문으로 막 전송이 되고 도스에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계속 중간에서 해킹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와이어리스 랜 보안이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새 WPA라는 거 나오고 WPA2라는 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안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덴티케이션과 인크립션. 아까 VPN에도 오덴티케이션과 인크립션이 있죠. AH 헤더가 제공해주는 게 오덴티케이션, ESP 헤더가 제공해주는 게 인크립션. 똑같습니다. 이쪽도 오덴티케이션과 인크립션이 필요해요.
오덴티케이션 해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인크립션 해주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예요. 그 웹키를 갖다가 스태틱하게 쓰느냐, 스태틱하게 하지 말고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럼 아예 웹키 다 때려치고, 아까 말한 WPA 쪽이, T킵이라는 게 WPA의 암호화 프로토콜이거든요. T킵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오덴티케이션 쪽도 그냥 그 쉐어드 키라든가 아니면은 맥으로 오덴티케이션 하는 거. 여러분 공유기를 보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공유기 보면 이거 다 설정하는 방법들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딱 들어와요. 쉐어드 키라는 거는 양쪽에서 똑같은 거 입력하는 거. 이거 해보셨죠? 공유기 써보시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맥 오덴티케이션이라는 것도 그 맥 어드레스를 갖다가 인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유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요새 유무선 공유기 다 집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해보면 다 압니다. EAP라는 건 Extended Authentication Protocol이라고 해가지고, 저건 뭐냐면은 인증 세트라고 하시면 돼요. 인증에 대한 그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tended, 확장된 Authentication, 인증 프로토콜이다. 라고 해가지고, 뒤에 잠깐 보시면은요. EAP의 기준을 지키면은 뭐 MD5라든가, MD5 패스워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유닉스나 아니면 윈도우 로그인 할 때 쓰는 그런 패스워드 아키텍처, 패스워드 그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 아니라 패스워드 그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MD5, TLS, 그다음에 TTLS, 그 EAP에다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공중망에다가. 그러니까 EAP를 보내더라도 암호화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TLS. 그 다음에 이것도 패스워드 방식인데요. 탭이라든가 립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패스워드를 갖다가 MS에서 만든 패스워드 입력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EAP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런 뒤에 것들이 한 번에 다 딸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AP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게 주로 어디에서 하겠나요? 대규모 인증이 필요할 경우, 대규모 사원들이 접근을 하는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당연히 EAP가 필요하겠죠. 그런 데서 항상 전부 다 여기 이런 것처럼 쉐어드 키를 갖다가 사원들한테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바뀌면 언제 하려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알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덴티케이션에서 EAP가 적용되는 것들은 조직급 이상에서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것들은 그냥 개인 레벨에서는 뭐 EAP 같은 거 필요 없겠죠. 이런 걸로도 충분한 거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WPA, 그래서 WEP 쪽이 문제가 되니까, WEP가 문제가 되니까 나온 게 WPA 규격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은 802.1x EAP를 쓴다. 802.1x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포트 기반 인증, IP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증이 가능한 그런 인증을 갖다가 쓰자.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신데, 아니, 무선은 꽂는 게 아니지 않느냐, 포트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레이어에서는 다 있습니다. 무선 레이어 상에서도 포트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밀성은 T킵, 얘를 쓴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결성은 미셸이라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어요. 그냥 외워두세요. 이거 뭐 안에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드 모드가 가능하다. WEP와 T킵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하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T킵을 씁니다. 뭐 굳이 왜 기계도 빵빵한데, 예전처럼 같지 않고 기계도 빵빵한데 굳이 뭐 이렇게 약한 걸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T킵을 다 씁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은 802.11i로 갈 것이다.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갔습니다, 이미. 802.11i는 어떤 뜻일까요? 국제 표준이 됐다는 얘기죠. 스탠다드한 국제 표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에 뭐 802 시리즈 이런 거는 다 그쪽이니까요.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썼는데 저거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뭐 굳이 이렇게 용어 외워지지도 않는 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이것도 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용어가 자꾸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이브로 쪽은 맨이라고 그러죠. 메트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무선 쪽의 맨입니다. 이게 메트로 에어리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쪽도 하실 필요 없어요.
좀 제가 와이브러 쪽에 그 보안을 했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건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너뛰고 대신 이제 와이브러에서 보안이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시큐리티 서브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아예 프로토콜 자체에다가 레이어를 갖다가 박아 넣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는 없어요. 모든 프로토콜 자체에 아예 시큐리티 레이어부터 이렇게 보안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보가 돼가지고 가는 경우는 이번에 IP 버전 6에 들어가는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레이어죠.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이해가 가능해야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가고, 대신 이거는 이 그림은 좀 알아두세요. 이건 와이브러를 위해서 알아두라는 게 아니고 보안 문제를 쓸 때, 보안 문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이렇게 가 있죠. 네트워크 가입자부터 마지막 서비스 받는 서버까지 구성 요소를 나열하고 구성 요소별로 어떤 위협이 있고, 그쵸? 그럼 그 위협에 대항하는 대책은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시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이어, 망구성 항목이 있고 그거에 대한 위협이 있고 그 위협별 대책.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책도 이거별로 하나하나씩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어싱크하게 하나는 이 끝까지 가고 뭐 하나는 뭐 중간에서 끊기고 또 하나는 또 뭐 그 칸별로 다 있고 하면은 뭐 약간 좀 이런 말을 산티나서 좀 죄송하지만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답안은 있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 레이어를 갖다가 잘 알아두세요. 대신 이제 그 시험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르는 거는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몇 개로 잘라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한 3, 4개 정도밖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칸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 4개 정도로 잘라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조리를 할 것인가는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요거는 잘 알아두시라. 보안은 항상 똑같아요. 자산이 있고 자산에 대한 위협이 있고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다. 요 3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답안이 나오는 거예요. 보안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니팟, 하니넷, 액티브 하니팟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그 필드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예산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요. 그 키사나 이런 바이러스 회사들 이런 데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이라는 게 그 꿀, 팥, 단지, 그쵸? 꿀단지. 그러니까 파리 새끼를 갖다가 꼬이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파리 돌아다니는 거 보고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거거든요. 해커를 꼬여가지고 해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바운드죠. 해커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해커들이 안 들어와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요새는 이따가 그 디도스를 갖다가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디도스로 바뀐 다음부터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어디 해킹어를 이렇게 고생하러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냥 게시판에다가 딱 악성 코드 올려놓고 그걸 갖다가 다 다운로드 받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니팟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 액티브 하니팟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팟은 꿀단지 하나, 하니넷은 꿀단지 여러 개. 그게 하니넷이죠. 조금 싸 보이는 비유긴 한데, 그리고 꿀단지만 넣으면은 너무 티나니까 일반 시스템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얘 진짜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가상 머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커가 들어와서 치면은 ls 하면 진짜로 파일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정해진 커맨드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거죠. 정해진 커맨드에 대해서만. 그게 가상 머신입니다.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하니팟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 서버를 타기보다 사용자 접근을 전제로 하는 다운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찾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게시판들을 다 찾아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액티브란 겁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에서 이런 식으로 침해 사고 서비스를 침해 사고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서버들을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갖고 와요. 악성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대신 가상 머신으로 해야죠. 진짜 머신으로 했다가는 얘가 만약에 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아웃바운드다.
하니팟은 인바운드, 액티브 하니팟은 아웃바운드. 요게 이제 차이점인 겁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서버 DB 보안 쪽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 나왔었죠? MAC, DLS, DAC, RBAC. 요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MLS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나오지는 않는데, 구현 형태로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 걸로 하나가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알아두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CQOS는 뭐냐? OS인데 더 시큐어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운영체제의 보안 결함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보안 기능을 향상시킨 보안 커널을 이식했다. 그래서 기존 OS 커널에다가 보안 커널을 박아가지고 그 보안 커널을 쪽에서 해낸 일이 주로 뭐냐면은 ACL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ACL 결국은 액세스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 이걸 갖다가 보안 커널에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윈도우는 이렇게 구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윈도우는 커널을 공개를 안 하니까. 대신 리눅스는 가능하죠. 커널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커널에 로더블 모듈 형태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려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프리벤트, 디텍트 한 다음에 리스폰스 하고 프리벤트 한다, 이런 좀 개념적인 그림이고,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네. 이런 거를 한다라는 그런 거고, MAC, DAC, 뭐, 이런 접근 제어 같은 거, 요 접근 제어하는 이런 그런 핵심 기능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뒤에 접근 제어에서. 그리고 구현 방식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뒤에 거를 먼저 보시죠. 자,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프로세스를 불법 종료를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접근 제어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갖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은, 루트 매니저도 이런 거를 종료를 못 시켜요. 오라클 유저도 종료를 못 시킵니다. 루트 매니저, 루트도 이거 종료를 못 시켜요. 그러면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버 매니저 들어가가지고 셧다운 한다라도 안 내려가요. 그러면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CQOS 관리자가 이걸 다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서버 관리자가 죽이는 그런 형태대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즉, 자기가 오너라도 종료를 못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갖다가 아예 못 시키게 하는 거. 오라클 홈 밑에 빈 밑에 디렉토리에는 아예 누구도 실행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오너도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 제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 밑에 모든 파일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접근만 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리드로 할 거냐, 아니면 에디트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익스큐션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예를 갖다 하나만 더 보죠. 예. CQOS에서 해킹에 대응한 로그 파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USR 빈 밑에 이런 파일들을 갖다가 지금 열으려고 하다가 에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온 거냐면 루트가 한 거예요. 루트도 접근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현업에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쓰이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아파치 웹서버다. 웹서버면은 아파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아파치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건드릴 겁니다. 뭐 로그 파일도 건드릴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런 자기가 관리하는 파일들을 건드릴 수도 있겠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 파일은 어펜드 모드로만 쓸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접근 못하게 하고, 자기 파일은 라이트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용자 프로세스는 절대 접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룰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못하면은 근데 서비스가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아주 스트릭트하게 접근 제어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접근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룰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드 모드로 한번 쫙 운영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쭉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룰을 갖다가 이제 리드 모드를 갖다가 라이트 모드가 아니라 운영 모드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서버에 변동 상황이 많은 그런 서비스를 하는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갖다 적용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주로 어떤 데다가 많이 하냐면 그 변동사항이 적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거. 중요한데 변동사항이 적은 서버. 이런 것들은 그 스트릭트하게 운영할 수가 있겠고, 중요하긴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라클 서버처럼 이렇게 약간 좀 얼기설기하게 그냥 이 밑에 이런 식으로 DB 관리자만 접근하고 나머지는 접근 못하게, 이런 정도로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스트릭트하게 하면은 진짜 괜찮은 그 방안이에요. 왜냐면은 자,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거를 일으켜가지고 그 루트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아주 스트릭트하게 정의가 돼 있으면은 그냥 그 뺏긴 걸로 끝이에요. 왜? 다른 데로 못 가. 다른 데로는 그 CD도 안 돼요. 그 디렉토리를 갖다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퍼오버플로우 일으켜가지고 딱 그 디렉토리에 떨어지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해커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스트릭트하게 설정을 하면은. 보안 방안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완벽한 보안 방안까지 있지만은,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운영하려면 운영 인력이 많이 들겠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세스 타입 분석해가지고 적용하고 리드 모드 한 다음에 운영 모드로 돌린다. 요런 쪽을 갖다가 잘 얘기를 좀 잘 맛깔나게 풀어주셔야 돼요. 답안을 갖다가 설득 가능한 답안을 만드시려면. 자, 다음에 이제 DB 보안 쪽입니다. 자, 웹에 DB가 연결되면서 대두되는 데이터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근데 DB 보안이 내용이 많거든요. 대인배의 기질로 DB 보안은 식사를 하시고, 정확하게 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조금 여유있게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이게 워낙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좀 빡빡하게 좀 진행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식사하시고 1시에 모여가지고 하시는 걸로 하죠. 자, 오전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